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자, 전세계 A매치 주간이 끝이 났습니다. 토트넘 소속된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아직 선수들의 근황이 모두 공개가 된 훈련 영상은 없지만 트위터에 국가대표가 아닌 메디슨의 훈련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건강하고 잘 쉬었겠죠.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는 베리발이 부상자 명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유로파리그에 출전한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지역 한국의 경기가 끝이 나고 다른 선수들도 클럽으로 돌아갔으면 했지만 로메로, 포로, 드라구신, 비수마는 아직 경기 출전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노심초사될 수밖에 없죠. 비수마는 이 마지막 경기에서도 공격수로 출전하면서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토요일에 출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차는 크지 않지만 2, 3일밖에 쉬지 않고 출전하는 건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죠. 어차피 2주 동안 푹 쉰 벤탄쿠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이번에도 스페인 국대로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뛸 뿐만 아니라 평점 8점대가 넘는 대활약으로 팀 승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시스트도 올리게 되었죠. 토트넘으로서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얘는 토트넘의 주전인데 수요일 경기에서 토요일에 오후 경기인데 그럼 또 브라이튼전처럼 컨디션 난조로 끔찍한 플레이 나오는 거죠. 포로가 스펜스보다는 낫다는 건 맞지만 지금 토트넘의 전술은 정말 쉴 새 없이 뛰어야 하고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대로 구멍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어쩌면 기본적인 능력에 체력이 받쳐주는 선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르노도 출전한 거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이번 웨스트햄 경기에서는 스펜스를 출전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스펜스를 못 믿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의외로 이번에 토트넘이 스펜스와 1년 연장 재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짓이냐고요? 27년까지인데 1년을 더 연장이라 스펜스는 지금 별로 뛴 것도 없어서 토트넘을 좋아할 리도 없는데 무슨 계약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엔지 감독이 스펜스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빨리 팔 것 같으니까 계약 연수를 늘려서 돈을 더 많이 받아내 보자. 이거 선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알려면 선수를 출전시키면서 스카우터들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출전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든요. 스펜스는 2천만 파운드에 영입된 선수입니다. 리그에서는 3경기 출전으로 평균 20분 뛰었는데 카라바오컵을 16강에 진출시킨 장본인이 스펜스거든요. 그래서인지 엔지 감독이 분명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유로파리그 명단 제외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스펜스가 웨스트햄전에 출전해서 좀 테스트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한국도 새로운 얼굴들을 선발 출전시키면서 녹아들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스펜스가 얼마나 못하는지 얼마나 유명한 자원인지 사실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포로가 주말 경기에 쉴 확률이 높다는 거. 혹시나 출전하면 불안해한다는 거. 그리고 다음에 로메로가 10월 A매치 두 번째 경기에서는 풀타임 출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무리한 일정은 로메로거든요. 지구 반대편 끝거리에서 시차도 많이 차이 나는데 런던에 도착하면 목요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또 이틀 쉬고 웨스트햄전이에요. 디 애슬레틱에서 로메로가 쉬지 못한 게 가장 문제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토트넘 경기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무려 7골을 포괄시키면서 로메로는 산책이나 다를 게 없는 경기였는데 실제로 로메로의 히트맵을 보니까 토트넘에서의 역할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활동 반경이 토트넘에서보다는 좁고 딱 봐도 스프린트 할 일은 거의 없는 느낌이죠. 수비수가 보통 미들이나 공격수보다 뛰는 거리가 적다는 건 알지만 첫 번째 경기 쉬고 난 후에 두 번째 경기 풀타임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이 쓰입니다. 만약 로메로도 쉬게 된다면 드라구신이 출전인데 드라구신도 수요일에 경기를 하면서 골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드라구신이든 하루라도 더 쉰 반더벤이든 다들 너무 힘든 A매치를 치르고 온다는 거죠. 물론 웨스트햄도 몇몇은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체력 소모가 큰 선수들이 있습니다. 미드필더 수책, 쿠두스는 수요일에 A매치 경기를 치렀습니다. 토트넘이 홈경기이고 전체적인 전력으로는 토트넘이 더 우위라고 봐야겠지만 체력 소모가 웨스트햄이 덜하다는 게 변수고 웨스트햄도 브라이튼과 비교했을 때
결코 떨어지는 팀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하필 토트넘은 지난 시즌 웨스트햄에게 2경기에서 1무 1패를 당했습니다. 엔지 감독이 이겨보질 못했습니다. 웨스트햄이 이상하게 토트넘 상대로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지난 시즌 주전 선수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 홈경기에서 웨스트햄에게 선제골을 넣고도 패배했는데 이때부터가 토트넘의 기본 흐름이었거든요. 앞서 나가도 지키질 못하는 팀. 그리고 31라운드에서는 토트넘이 어느 정도 다시 라인업을 갖춘 상태였는데도 이때도 존슨이 경기 초반에 골을 넣었지만 바로 또 실점을 하면서 비기고 말았습니다. 웨스트햄에게만 승점 5점을 날렸습니다. 그럼 이제 엔지 감독의 베스트 11을 어떻게 할지 정해졌으니 웨스트햄을 이길 것이다? 진짜 정말 어렵단 말이죠. 지켜낼 수 있을지를 모르니까요. 거기다 그 경기를 치르게 되면 금요일에 유로파 리그가 있습니다. 이 금요일 경기의 로테이션이 확실히 돌아가야 하는데 변수들이 생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금요일 새벽 4시 경기 후에 일요일 밤 11시에 다시 리그 경기니까 미친 일정인 거죠. 주전 선수들이 체력 안배가 제대로 된 상태면 별 문제는 없지만 네덜란드 리그 알크미르를 B플랜 가동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맨유도 트벤테를 홈에서 상대했는데도 1대1 무승부였는데 그렇다고 유로파 리그가 그래도 카라바오컵보다 우승 확률이 높은 대회인데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알크마르는 하필 지금 8경기 5승 1무 2패로 선전 중입니다. 어차피 이 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쉬고 또 리그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로테이션은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토트넘이 선수층이 두터우면 매우 좋으련만 히샬리송은 또 사고를 쳤습니다. 분명 부상자 명단에 손흥민, 오드베르와 함께 19일에 돌아올 수 있을 듯한 회복 일정이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까 11월까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진짜 얘 치워요. 그냥 진짜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10월 일정 토트넘 진짜 일정 미쳤거든요. 특히 유로파 리그가 끼면서요. 이 고비를 넘기도록 솔랑케의 짐을 덜어줄 선수가 필요한데 12일 동안 4경기를 치러야 하니까 진짜 그것도 간격이 불규칙합니다. 진짜 히샬리송이 정말 잘못했죠. 누가 좀 진짜 가르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히샬리송 도대체 6개월 전 부상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부상인 거예요? 진짜 뼈가 붓고도 남을 시간인데 참 토트넘은 브라이튼전 치욕을 잊기 위해서라도 갈 길도 멀어서 홈에서 어떻게 해서든 웨스트햄을 이겨야 합니다. 손흥민은 2라운드 이후에 지금 진짜 골도 없어요. 진짜 속상해라 진짜. 네. 이제는 손흥민도 잘 쉬었으니까 좀 이런 말 좀 미안한데 팀 승리고 뭐고 이제 의무적으로 진짜 골은 좀 넣어줍시다. 네. 이번 8라운드의 빅매치라고 한다면 리버풀 첼시의 경기가 있습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자정 0시 30분인 경기인데 리버풀의 강팀 첫 시험 무대입니다. 물론 바라는 바는 비기는 겁니다. 그리고 맨유가 정신 못 차린 채 브렌트포드를 상대하는데 브렌트포드 파이팅이고 어쩌면 토트넘도 신경 써야 하는 다크호스 팀들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풀럼 대 아스톤빌라, 뉴캐슬 대 브라이튼입니다. 이 팀들 모두 토트넘보다 순위가 높다 보니까 토트넘이 승리한다면 7위까지는 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풀 경기를 보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다 진짜 건강 악화 생기거든요. 바이에른 뮌헨 경기가 일요일 새벽 1시 30분,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가 일요일 새벽 4시에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여러분들도 시청하신다면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생생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푹 쉬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이상 흰수염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